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중국이 틱톡으로 미국 뉴스를 컨트롤하고 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중국 기업이 소유한 틱톡은 미국 경기는 1930년대보다 나쁘다고 퍼뜨리고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천안문 시위 등은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데 미국의 30세 미만은 틱톡에서 세뇌된다는 게 초당적인 법안이 통과된 이유입니다. 자신의 캠페인이 틱톡을 사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틱톡 투자자와 만난 뒤 입장을 바꿔 틱톡 금지에 반대합니다. 틱톡 금지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은 틱톡이 나의 생계 유지 수단이라면서 시위합니다.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틱톡의 모 회사는 틱톡을 팔아야 하고 아니면 미국에서는 금지됩니다. 중국은 오늘 아침 틱톡 금지는 결국 미국을 꽉 물게 될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선거 결과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될 대의원 숫자를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주의 위험을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1명이 또 은퇴를 해서 민주당과의 의석 차이가 5석으로 좁혀집니다. 은퇴하는 콜로라도주의 켄벅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이나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등 여러 이슈에서 공화당 다수와 반대의 길을 걷다 이제 당을 떠납니다. 달러트리가 1,000군데 스토어에 문을 닫습니다. 트레이더 조스의 $2 99센트짜리 한정판 미니 토트백이 $1,000가 넘게 거래되자 트레이더 조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올여름에 다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3억 지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장 필요한 돈의 3%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평화에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의회에서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의 이름은 외국적이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틱톡에 관한 것으로 틱톡의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미국 사람들의 정보를 빼고 그리고 중국에 좋고 미국에 나쁜 여러 뉴스들을 틱톡으로 바이러스처럼 퍼뜨린다. 이것이 곧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게 공화당, 민주당, 미국의 정치인들의 초당적인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요. 또 미국 내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생전 처음 내가 속한 지역구의 정치인에게 그 정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봤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틱톡을 소유를 해야지 되는가? 물론 틱톡이라는 회사는 이 틱톡의 모 회사와 공산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리는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롭게 뭔가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유럽에서도 실제로 그 틱톡이 중국의 소유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강합니다. 오늘은 저는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틱톡을 중국이 소유해야 하는가? 아니면 틱톡의 중국 소유를 끝내려는 미국의 주장이 옳은가?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틱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저도 이제 가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저에게 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를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상하다 하고 보면 그 가족이 틱톡을 사용하는 가족인 겁니다. 자,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 초당적인 법안이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고 틱톡의 중국 모 회사 바이트댄스를 6개월 안에 팔든지
아니면 미국에서는 틱톡이 금지된다. 물론 뭐 연방 공무원들은 지금 연방 정부 기구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30세 미만에게의 영향력은 최대 뉴스의 공급원이 틱톡입니다. 사실 틱톡에 들어가 보시면 뉴스라는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무슨 음악, 음식, 일상생활, 또 사회는 있어요. 사회면. 그래서 이 사회면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다른 재미있는 것, 사업도 홍보하기도 하고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뉴스를 거기서 수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에 대한 아주 방대한 정보가 수집이 되는데 개인에게는 뭐 내가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뭐 내 나이 뭐 이런 것 뭐 다른 나라에 흘러간들 어떻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또 그게 아니고요. 중국에 본사가 있는 바이트댄스가 소유를 하고 있는 이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중국은 증거를 대라. 중국이 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 스파잉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사건건의 증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오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먼저 중국 정부의 반응부터 전해드릴까요? 공정한 거래에서 결국은 미국도 나중에 칼을 맞고 말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찾아냈는가? 그런 증거가 없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틱톡을 억압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에서 이런 종류의 괴롭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링하는 그런 행위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투자 환경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도 손상시킨다. 정상적인 국제 경제 무슨 무역 질서를 손상시킨다. 미국 사람 가운데서도 이 바이트댄스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뭐 트럼프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글로벌 타임스도 역시 중국 신문이죠. 미국이 추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국가 안보를 남용을 해서 앱을 강제로 지금 압수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틱톡 금지입니다. 틱톡과 이제 비슷한 다른 뭐 듀오잉인가요? 그런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당연히 이거 전체적으로 모니터 검열을 하죠. 중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것과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것과도 뭐 구분도 약간 있어야지 되겠죠. 이거 완전히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앱을 금지하는데 제일 먼저 일했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 며칠 전에 바이트댄스라는 틱톡의 모 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틱톡 금지는 안 된다. 이건 뭐 젊은이들이 반발을 할 것이고 표현의 자유고 틱톡이 금지되면 페이스북만 좋아지는데 페이스북은 국민의 적이다. 국민의 적. 예전에는 CNN이 국민의 적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워싱턴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회사가 틱톡과 같은 미국 회사가 중국에서 중국의 30대 미만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냥 앱이 아니라 뉴스원이라고 하면은 아니면 구소련에서 소련 당국이 1960년대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1960년대 미국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그 텔레비전 네트워크로 이제 미국의 청년들이 다 뉴스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게 틱톡의 뉴스 기사 같은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걸 이제 뉴욕타임스가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미국은 실업률은 낮고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데 틱톡은 미국 경제가 형편없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스몰 비즈니스도 그런 스몰 비즈니스가 있고 똑같은 식당이라 할지라도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틱톡과 팍스만 보면 미국은 지금 이미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망한 국가예요. 이렇게 심지어 틱톡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막 잘 보고 막 전염병처럼 번지고 하는 것이 침묵의 불경기, 사일런트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이건 1930년대보다도 미국의 경기가 지금 더 나쁘다고 홍보를 합니다. 지금이 미국이 1930년도 죽도 못 얻어먹던 시절보다 경기가 나쁘진 않죠. 틱톡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10월 7일에 하마스 공격 이후에는 극단적인 입장을 주장을 하는데 그게 완전히 팔레스타인 입장에 서서 물론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도 많은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께서는 아니 왜 오늘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두둔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두둔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을 사실은 오늘의 미국은 두둔한다기보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도 그 선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틱톡은 굉장히 완전히 뭐 하마스의 입장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11월 달에는요. 오사마 빈 라덴 미국을 공격한 그 배우 지도자의 편지까지 쫙 이제 좋게 공개를 합니다. 12월 달에는 러커스 대학교의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대해선 지금 미국의 경제가 1930년대보다 더 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위그르족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티벳이라든가 아니면 천안문 사태 시위 학생들의 시위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틱톡에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의 뭐 18개 정보국이 합친 곳에서도 그렇고 이건 중국 정부가 유리하게 그 여러 가지 그가를 조절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무슨 이런 것은요. 티벳, 위그르 또 천안문 사태 이런 것은 인스타그램에 훨씬 많죠. 그리고 물론 틱톡에서 유행하는 것이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틱톡이 더 훨씬 자극적이고 완전히 반미, 완전히 친중 이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뉴스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뭐 애완동물이라든가 푸드라든가 스몰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괜찮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지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도 이제 18개 쭉 그 정보국을 관할을 하는 그 정보국장이 2022년도 미국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쳤고 올해도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런 대선에는 다른 나라가 개입을 해서 개입은 어느 나라나 합니다. 어느 정도. 러시아도 하고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다 해요. 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그 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틱톡에서 유난히 저게 막 활발하게 사람들에게 자꾸만 추천되고 해서 퍼지는 그런 것들은 반미 친중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트댄스라는 회사 자체는요. 틱톡의 모회사 우리는 중국 정부와 별개다. 우리가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독립적인 회사다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후에 뭔가 이 기업이 독립적일 수 있는가? 이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언론을 장악하고 다 이게 요리조리 요리해서 장기 집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걸 그 집권의 연장선으로 국외에서는 틱톡, 국내에서는 뭐 글로벌 타임즈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미국인들이 보는 컨텐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틱톡의 알고리즘을 충분히 시진핑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이런 이유로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틱톡을 다른 곳에 팔거나 아니면 이제 6개월 안에 틱톡을 미국에서는 금지하겠다. 이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하원에서도 특별 무슨 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목요일에 소위원회에서도 자그만치 찬성 50, 반대 0으로 이 틱톡 금지에 공화당 민주당 의원이 뭐 당을 가릴 것 없이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분위기는 이렇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바이든 대통령 이제 뭐 서명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여전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틱톡 금지는 안 돼. 표현의 자유도 있고 뭐 페이스북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하원에는 뭐 통과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소송이 될 수가 있잖아요. 소송이 되고 무엇보다도
틱톡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이나 또 틱톡으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 안보, 정보가 새 나가는 것, 그리고 뉴스를 조작하는 이런 것으로 세뇌시키는 미국인들을 바이 중국인에 의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만 다른 또 이걸 재밌어 난 그거 없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나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이게 절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끝까지 통과가 돼서 미국에서 1억 뭐 7천만 명 정도나 사용하고 있다는 틱톡이 금지될지 이 여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정부는 점점 더 민주당과 공화당도 틱톡을 어떻게 해야지 된다. 틱톡을 어떻게 해야지 된다가 아니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가 이걸 틱톡을 관리하면 안 된다. 아무리 거기서 중국 공산당과 우린 관련이 없어요 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요. 오늘 의사당에서 표결이 있으니까 의사당 앞에까지 가서 이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무슨 이 내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커네디컷에 있는 영화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한 그런 그 젊은 사람입니다. 에밀리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의 80%는 틱톡을 보고 나를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의회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거 찬성표 던지면 안 돼. 이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의회 사무실에서도 하루 종일 똑같은 내용의 전화가 쏟아진다면 이건 유권자와 미국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원에선 일단 통과는 됐지만 학생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뭐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1월 달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35%가 미국 내의 틱톡 사용 금지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31%는 강하게 찬성했습니다. 반대해야지 돼. 그러니까 금지하면 안 돼가 더 많은 거죠. 4%포인트. 더군다나 18살에서 29살 사이에서는 틱톡 금지에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46%, 틱톡을 금지해야지 돼. 강하게 찬성하는 사람이 21%였습니다. 그런데 틱톡을 또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틱톡도 점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겨냥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런 분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너무너무 틱톡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또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잘못된 뉴스가 많이 그곳에서 나온다는데 뉴스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런 잘못된 그 어떤 정보의 확산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강 그렇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상원에서의 결과를 봐야지 되고, 대통령이 상원에서도 통과되고 서명을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소송 과정은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틱톡은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유럽 나라에서도 그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팔아야지 된다. 틱톡이 중국 소유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무슨 틱톡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에서 뭐 유행하는 그런 음식이요. 뭐 과일에다가 엄청 무슨 뭐 설탕처럼 달게 뭐 어떻게 해서 기름에 막 튀기고 하는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부 from 틱톡입니다. 사실은 뒤에 트레이더 조의 $2 99센트짜리 그냥 장가방이 어떻게 뭐 $900, $1000 넘는 것도 있대요. 그 이베이에서 그렇게 되네요. 이것도 틱톡이거든요. 틱톡이 지금 우리의 삶을 상당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거 다음 날인데도 선거 결과보단 틱톡이 먼저 올라왔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그 선거로서 이제 대의원 숫자를 확보를 해서 땅땅땅 그 저희 당의 대선 후보입니다라는 것은 7월 달과 8월 달 각각 그 전당대회에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어제 뭐 조지아주, 미시시피, 워싱턴에서 예비선거, 하와이에선 코커스였죠. 공화당은. 그리고 민주당은 조지아, 워싱턴, 미시시피 뭐 이런 데서
역시 예비선거 했고요. 해외에 살고 있는 민주당원 대상으로도 예비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1215표가 필요한데 1228표, 그리고 민주당은 1968표가 필요한데 대의원 숫자입니다. 2099표, 이렇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대결은 지난번에 대결했고 이번에 재대결은 뭐 70년 만에 재대결이라고 하니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때가 되겠네요. 한 70년 정도 되면은. 그리고 가장 빨리 그 대선 후보가 확정된 때가 올해가 아닙니다. 며칠 늦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아들 부시와 엘고 대통령이 243일 전, 지금은 이제 투표 날까지 얼마 남았나요? 오늘로 따지면 237일이 아니고 237일 237일 남았습니다. 그때보다 이제 6일 늦게 됐군요. 아무튼 34주일 11월 5일이 올해 대통령 선거입니다. 81살의 바이든 대통령이 딱 그 확정이 되고 나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트럼프 위협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순간이다. 유권자들이 저를 다시 지지해줘서 정말 영광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추세를 쭉 얘기를 하고 낙태를 그 제한한 이런 것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돌려놓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 사회보장 프로그램, 사회보장 했더니 또 사회주의라고 어떤 분이, 아니 트집을 잡으실 걸 잡으셔야죠.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등등의 사회보장 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걸 중단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사회보장 제도를 강하게 그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야 현직 대통령이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다 이런저런 장애가 있어도 민주당이 뭉쳤죠. 똘똘 뭉쳤고 심각한 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7세의 트럼프 전 대통령, 내가 당선되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그냥 의사당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폭력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전부 석방할 것이다. 그분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당하게 수감된 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질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이나 어제 말한 것과 반대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은, 역대층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에서 공화당 유권자 기반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국경 막겠다, 이민 문제, 기록적인 추방을 하겠다. 첫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첫날부터 사람들 추방시킨다고 했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인질로 갇혀있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 받고 한 사람들 전부 석방시키겠다. 이거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같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정도는 봐줘야지 되잖아요. 이 사람은 NFL 쿼터백 에인 로저스라든가 아니면 전에 그 미네소타 주지사 제시 벤츄라도 뭐 스포츠맨이니까요. 제시 벤츄라를 러닝메이트로 내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로버트 허 한인 그 이제는 더 이상 특별검사 아니지만 전 특별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를 처리한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동정심 많고 선의가 있는 나이든 기억력이 약한 노인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그런 사람에게 유죄를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이거는 기소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설명이 민주당에게는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고 공화당에는 그 설명이고 뭐고 기소를 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어제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청문회를 했으니까 그게 격투장이었지 결전의 장이었지 아니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격투장 다 했어요. 그래도 대체로 이제 침착했었는데 공화당은 아니 당신이 왜 기소하지 않았어? 이거 법무부의 이중잣대야. 왜 똑같은 기밀 서류 문제로 트럼프만 기소라고 이 사람은 기소를 하지 않았어? 트럼프와 바이든의 케이스는 다르다고 수없이 말씀드렸고요. 마이크 펜스의 기밀 서류 가져간 그것도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 양이나 질이나 그리고 그 가져가는 그 과정이나 돌려주지 않는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로버트 허 바이든에 대한 특별검사나 트럼프에 대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나 전부 바이든 대통령 아래에 메릭 갈란드라는 법무장관이 임명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어제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는 공화당은 왜 기소하지 않았어? 그럼 민주당은 지금 이제 결선에 나가게 된 다이언 파인스타인 자리를 두고 아담 쉬프 연방 하원 의원이 이거 대통령 당신이 말이야 로버트 특별 전 검사가 이런 정치적인 폭풍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당신이 어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면 다 알 텐데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정치적인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이었단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로버트 특별검사가 저는 그냥 규정대로 한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 정치성은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나이에 대해서는 추론이 포함돼야지만 된다. 왜 내가 기소하지 않는지 그런 것.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무죄라는 건 아니다. 기소를 안 했다고 해서 이건 또 뭔 소리요? 그러니까 기소를 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형사 기소가 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다. 이게 이제 로버트 특별검사의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이 청문회가 있기 전에 민주당이 당시에 로버트 특별검사와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그 트랜스크립을 딱 공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트랜스크립에 보면은 보면은 제가 이걸 들어보지 않아서 트랜스크립은 당연히 됐고 그러니까 오디오도 좀 공개가 됐는데 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본 많은 그 기자들이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특정한 날짜를 가끔씩 더듬기는 했지만 그 아들이 언제 숨졌다 하는 날짜도 얘기를 했답니다. 날짜도 기억 못한 건 아니고 날짜도 5월 달이래요. 5월 며칠이라고 기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연도수 대통령이 아마 옆에 보좌관이 있었는가 봐요. 그때 연도수는 2015년이라고 바로 또 옆에서 보좌관이 얘기해 줬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들어본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는 날카로웠다. 심지어 로버트 특별검사가 잘못 말하는 것 그런 것도 그 대통령이 정정을 했었다. 또 로버트 특별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그 인터뷰 과정에서 실수를 했었을 때도 이제 바로잡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로버트 특별검사가 아들 숨진 것도 기억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민주당에게는 피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날짜 정확하게 기억했답니다. 네, 그런 것들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싸움을 하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말 실수한 것들 있잖아요. 낸시 펠로시를 니키 헤일리 두 사람을 혼돈한다던가 버락 오바마를 바이든으로 혼돈한다던가 막 여러 번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슨 뭐 헝가리에 엊그제 본인이 초대한 총리와 이제 다른 사람을 터키에 그 에르도안을 혼돈을 한다든가 빅토르 오르반과 이런 것들을 쭉 클립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니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없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결혼을 많이 하면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본인이 결혼을 했었던 지금 와이프가 아닌 말라 메이플스와 결혼한 날짜가 아니라 연도를 물어봤었을 때 나 잘 모르겠다고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데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2005년도 1월 달에 뭐 결혼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거기에 관련된 거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런 것들을 지금 쫙 민주당에서는 모아서 클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 문제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날짜나 뭐나 사람 이름이나 혼돈되고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공격을 받은 그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혼돈됐을 수도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 복잡한 사람이니까 과거에나 지금이나 혼돈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난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뿐만이 아니라 1월 달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그 전에 캠페인할 때는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의장인 라라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을 시켰어요. 남을 막 놀리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말더듬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어렸을 때부터 말더듬이 증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장애인이에요. 말을 더듬는 장애인인데 바이든 그래서 가끔 뜨뜨뜨뜨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그렇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런 장애를 하고 굴하지 않고 뭐 대통령이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바이든 대통령 말 더듬는 것을 그 선거 캠페인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국정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 날에 딱 어딘가 조지아주에서였던가요? 연설을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가자, together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 흉내내면서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togeth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더듬이를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도 뭐 꼭꼭꼭꼭꼭꼭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이제는 며느리도 안 시킵니다. 아이들도 안 시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말더듬이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들고 나와서 많은 사람의 군중이 모인 그런 곳에서 얘기를 하면 그 군중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동료라도 그렇게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도 그걸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러면 더 문제인 것이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약점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누가 말을 더듬고 싶어서 더듬습니까? 그게 불편하게. 그런데 그 불편함을 극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툭툭툭툭툭툭툭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면이 훨씬 싫습니다. 기억력 이런 거 말고요. 달러트리와 패밀리트리가 이제 같은 회사인데 저는 패밀리달러는 못 본 것 같아요. 달러트리는 많이 보고 달러트리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하는데 그 1,000개의 스토어를 폐쇄를 한답니다. 원래 한번 뭐 발표를 대강 이럴 것이다 하고 발표를 했었던 건데요. 2023년도 4분기에 뭐 시장 조사도 조금 하고 어떠한 개별 그 스토어마다의 실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그 본인들의 건물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리스 기간 같은 것을 봐서 검토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니까 뭐 4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600군데의 패밀리 달러 스토어를 폐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나머지 370개 달러트리는 그다지 많이 폐쇄하진 않네요. 30군데의 달러트리 스토어를 폐쇄할 계획이랍니다. 그런데요. 2월 초 현재의 미국의 48개 주와 캐나다 5개 주에서 16,000개 이상의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달러트리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로서리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쭉 조사를 해봤더니 뭐 저는 지금 블룸버그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블룸버그를 통해서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품 소매 업체랍니다. 뭐 가면은 아보카도 같은 것도 몇 개에 $1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양상치라든가 이런 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로서리 리테일러로서 일반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소득 수준도 조금 낮고 뭐 유색 인종이 많이 갑니다. 달러트리 같은데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싸니까 어떤 경우에 무슨 거기 올게닉이라고 써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식품 같은 것은 실제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면 음식, 뭐 캔에 들어있는 것이라든가 음료수는 좀 영양분은 낮고 칼로리는 높고 뭐 음료수가 영양분이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비만 같은 것이 늘어난다 해서 이제 이 패밀리 트리라고 했나요?
남부 뭐 시골 이런 데서 많이 확장이 됐던 그런 그 스토어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트레이더 조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트레이더 조의 그 2달러 99센트짜리 백이 완전 디자이너 백이 됐어요. 그 토트백이 그 시장 장가방이. 그런데 저도 트레이더 조스를 자주 가지만 또 가방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가방을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얀색이라서. 아무래도 하얀색이니까 때가 타고 할 것 같아서 장바구니로 보긴 그렇다 해서 어떤 거냐면 가장 평범한 건데 2월 달에 나왔었는데 2월 달에 나왔다고 해요. 그전에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색깔로 하얀색은 아니고 미색입니다. 그리고 끈은 빨간색, 회색, 뭐 파란색도 있고 트레이더 조스라고 트레이더 조스의 그 트레이드 마크는 주머니에 빨간 색깔로 이렇게 딱 박혀 있거든요. 아주 평범한 겁니다. 미학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nothing, nada. 그런데도 이게 이베이에서 뭐 어떤 것은 뭐 $1,000가 넘게 팔린다고도 하고요. 어떤 건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뭐 $999 이렇게 판다고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노란색도 있네요. 녹색도 있고 3월 3일 이후에 450만 회 이상 조회된 틱톡 동영상 같은데 이걸 이제 막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아니면 트레이더 조 딱 아침에 문 열어서 직원들이 뭐 가방을 진열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사가고 이런 모습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도 이게 왜 좋은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을 이제 좀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그 물병 때문에 그 스탠리 컵이라는 그 텀블러 그 스테인리스 스틸 그 텀블러 한정판을 한 회사에서 만들어 놨을 때 막 타겟에서 막 입소문을 내고 장사일 수도 있어요. 입소문을 타고 막 사람들이 갔었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 트레이더 조의 이 가방이 2달러 99센트짜리가 싸게는 이베이에서 $74부터 $500, 뭐 $900 이렇게까지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트레이더 조는 확실하게 반대하죠. 우린 이런 거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재판매를 위해서. 이게요. 화려하지도 않고 미학적으로 전혀 아름답지도 아니 뭐 아름답다고 할 수는 있어요. 심플이니까. Simple is beauty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분의 상징이랍니다. 이렇게 비싼 걸 제가 들었어.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저걸 들었어? 해서 심지어 센시내티 유니버시티의 마케팅 교수인 조시 클락, 워싱턴 포스트의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비싼 거, 사치품, 뭐 여성들이 가방, 저는 그 가방이 그런 것도 없지만 막 이렇게 마크 찍혀 있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저와는 반대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나 이 정도도 나는 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니 2달러 99센트 주고 산 그걸 가지고 차라리 2달러 99센트면은 너무 싸서 저걸 만든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면 저걸 팔아서 남는 게 얼마 없을 테니까 트레이더 조의 직원들이 예전보다 좀 처우가 좋지 않을까. 트레이더 조도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트레이더 조도 전국적인 체인으로 가면서 뭐 노조 같은 거 완강하게 반대하고 로비하고 그러거든요. 물건이 싸서 좋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이런 면들도 아무튼 있는 거죠. 직원에 대한 처우. 그러나 지금까지는 트레이더 조 직원이 아주 친절해서 저는 트레이더 조에서 잘해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거 가방 비싼데 내가 들고 그런 2달러 99센트짜리까지도 비싸지니까 막 들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와 또 인터뷰를 한 한국 학생 같은데요. 22살의 엘리너 킴이라는 학생이라고 했어요. 7개의 이 가방을 구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부는 친구에게도 주고 가족에게도 줬는데 그만큼 이게 다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건 난 이걸 어떻게 쓰지? 하고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모두 다 좋다 그러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샀대요. 뭐 동생이랑 같이 갔다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아무튼 이 틱톡 같은 데서 이런 것이 확 퍼지면 어떤 때는요. 그 가방 사려고 딱 유명해졌을 때 비가 막 오는데도 사람들이 문 열기 전에 줄을 서고 있었다. 비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트레이더 조스가
이 가방이 한정판이라고 써 있기는 써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팔렸다 하면서 늦 여름에 다시 한번 이걸 이제 팔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라. 너무 비싸게 사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반짝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사람들은 군중 심리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1,000 주고 살면 후회하실 거예요. 어떤 여성들은요. 이베이에서 비싸게 사서 비싸게 샀으니까 또 귀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또 막 자수를 놓고 뭐 여러 그 뭔가를 많이 디자인을 입힌다고 하더군요. 아, 시간이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뭐 $3억 정도는 지출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요, 의회에서 이 국경 안과 같이 물려서 하려고 했었을 때는 $600억 그리고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는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100억의 3%만 군사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이코노미스트의 이 기사를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패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평화에 대한 결과는 파괴적일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승리는 중국이 자신의 조건에 맞게 지역 질서를, 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아시아 국가들이 너무 놀랐는데 제일 먼저 놀란 순서를 말씀드리면 대만, 일본, 한국. 일본과 한국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너무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입니다. 대만이 당장 저거 딱 보고 나서 좀 친하잖아요. 푸틴과 시진핑이. 그러니까 우리도 무력으로 흡수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대만 정부가 GDP의 2.6% 아주 기록적인 국방 예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총통도 새로 선출됐고 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중국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이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보다는 미국은 뭐 국방비 많이 쓰지만 그런 국가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프랑스가 무슨 나토의 분담금 뭐 전체 GDP의 2% 하라고 하는데 지금 겨우 뭐 1.9%만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만이 2.6%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러시아와 화해하려고 했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그러다가 딱 그 손을 끊었잖아요. 서방의 제재에 일본처럼 강하게 그 처음부터 그렇게 그 참여를 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애매했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러시아와 경제 활동이 이미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도 생각해야지 되고 뭐 나중에 뭐 철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 막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처음은 더군다나 러시아와 북한을 가깝게 만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그 군수품을 운송하는 것 좀 안 하려고 하고 이리저리 저리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북한과 러시아도 딱 붙었잖아요. 러시아에 포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확고한 그 이후에 확고한 친 우크라이나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돈일 수도 있잖아요. 전략이고 사람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은 중요하게 전략과 사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지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패배한다면 아시아에서 이거는 이제 미국이 지원하지 않아서 패배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유럽의 경제상 그 많은 것을 다 채워 넣을 수가 없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을 존경하고 이코노미스트 표현입니다. 존경하고 우크라이나 싫어하고 대만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 극단적인 가능성은 트럼프가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 안보 보장을 파기하는 것.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뭐 각자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미국의 방위력 없이 그게 힘들죠. 그러다가 중국에 딱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거 악몽의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두 번째는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겠죠. 트럼프가 아시아 안보 공약을
지킨다는 그런 희망으로 아시아 정치인들이 트럼프에게 막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있죠. 예전에 이제 그 숨진 그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하니까 맨발로 달려와서 골드로 만들어진 골프채를 트럼프에게 선물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더는 아시아가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면은 아주 힘들고 만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고요. 못다한 얘기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